훈한 실버 주식을 보셨습니까? 1월 7일 8.0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에는 10.9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1일 13.64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주일 만에 69% 상승입니다. 중국은 광산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1월 48달러였던 은값이 지금은 1온스당 9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달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은은 금보다 못한 금속이다. 금이 귀금속의 왕이고 은은 그저 저렴한 대체품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은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값 폭등의 진짜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값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금과 은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숫자죠. 현재 금값은 1온스당 약 4,863달러입니다. 은값은 94달러입니다.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52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 1온스를 사려면 은 52온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비율이 평균 15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12였습니다. 19세기에도 16 정도였습니다. 현재 50이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에 비해 은이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겁니다. 역사 평균의 3배 이상 저평가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은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유가 지금까지 캔 금은 21만 톤입니다. 금은 거의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21만 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금괴로, 보석으로,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은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류가 175만 톤을 캤습니다. 금보다 8배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용으로 남은 것은 30만 톤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산업용으로 소비된 것이 95만 톤입니다. 장신구나 식기로 만들어진 것이 50만 톤입니다. 산업용으로 쓴 은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은값이 그동안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할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자동차에 들어간 은은 한번 쓰고 나면 거의 회수하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씨가 있습니다. 45세입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을 교체했습니다. 헌 스마트폰 안에는 은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몇백 원 정도입니다. 김 씨가 이것을 빼내려고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수억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됩니다. 수백 톤의 은이 매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널 한 장에 은이 들어가는데 일단 설치되면 20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은 은을 사용합니다. 배터리, 모터, 전장 부품에 은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은 소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훈한 실버 주가가 폭등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중국 정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은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첨단 산업에서 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 냉각 시스템, 전력 케이블, 고성능 커넥터에 은이 사용됩니다. 은 없이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449개가 운영 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동구 데이터, 서부 컴퓨팅 같은 국가 전략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양광 패널마다 은이 들어갑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은이 더 필요합니다. 중국은 은을 전략자원으로 분류했습니다.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처럼 말입니다. 중국산 은을 사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난성의 주요 은 생산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생산량 중 일부를 수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내수 공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한 실버 주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제한하자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2024년 미국은 은을 핵심 전략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은이 국방, 첨단 산업, 에너지 전원에 필수적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전략, 광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보조금, 세금 혜택, 수출입 관리, 비축 프로그램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은 확보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은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인공지능 경쟁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산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폴란드 등에서 생산되는 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시장에서는 정부와 대형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은 현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공매도가 막혔습니다. 뉴욕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지난 15년간 해온 일이 있습니다. 은값을 공매도로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은이 없는데도 은을 판다는 선물 계약을 맺습니다. 종이로만 거래하는 것입니다. 실물은 1온스로 종이은 100온스를 팔기도 했습니다. 1대 100 비율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실물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주로 차액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은을 받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이를 이용해 은값이 오르려 할 때마다 공매도를 쏟아부어 가격을 억제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방식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8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거래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진짜 은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창고에서 직접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규모가 얼마였냐면 6,400만 온스였습니다. 무게로 1,120톤입니다. 1톤 트럭 1,120대 분량입니다. 평소에는 500만 온스에서 1,000만 온스 정도만 실물로 인도됐는데 갑자기 10배가 요청된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중국 국영기업들과 투자기관들이었습니다. 선물을 매수한 후 실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JP모건은 계약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가 비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물 인도 요청이 쏟아진 그 전날 밤 시카고 상품거래소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10시간에서 11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공식 이유는 냉각장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은 추운 계절입니다. 과거에 시카고 거래소가 이렇게 오래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은값이 급등하고 실물 인도 요청이 폭주한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후 JP모건은 공매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1대 100 비율로는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 요구가 현실화되자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시카고 거래소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선물 증거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4번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12월 초에 10%, 12월 말에 25%, 1월 7일과 13일에 추가 인상했습니다. 증거금이 2만 달러에서 32,5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62% 인상입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부담으로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고 매수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2020년에 이 방법으로 금값을 하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은을 매수하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인도 중앙은행,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매수 세력입니다. 이들은 자금력이 충분해서 증거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금 인상으로 공매도 세력이었던 대형은행들이 숏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은값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거래소의 시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전 세계 금 시장은 31조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4경 6천조 원입니다. 반면 은 시장은 9천억 달러입니다. 1,300조 원 정도입니다. 금 시장의 3%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 투자자의 10%만 은으로 이동해도 3조 달러가 은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은 시장이 현재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값도 4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은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적은 자금 유입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금은
비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은 비율은 50입니다. 역사 평균인 15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4,863달러일 때 은값은 324달러가 돼야 합니다. 현재 은값은 94달러입니다. 324달러가 되려면 245% 상승해야 합니다. 3배 이상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간 은값이 이미 2배 올랐습니다. 훈한 실버는 2주일 만에 69%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은 비율 15는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그쪽입니다. 더 나아가 금은 비율이 10이나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12였습니다. 당시 은은 산업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산업재입니다. 스마트폰, 태양광, 데이터 센터 생산에 필수입니다. 금은 비율이 10이면 은값은 405달러입니다. 10이면 486달러입니다. 현재의 4배에서 5배입니다. 48달러였을 때 94달러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2달 만에 달성됐습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공급 증가가 어렵습니다.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탐사, 허가, 건설에 각각 수년씩 소요됩니다. 10년 후에야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천 개 더 지어집니다. 전기차가 수억 대 판매됩니다. 태양광 패널이 수십억 장 설치됩니다. 매년 수만 톤의 은이 소비됩니다. 기존 광산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광석 품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은을 생산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은값이 더 올라야 광산 운영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투자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은값은 현재 94달러입니다.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2달 전에는 48달러였고 그때도 비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48달러가 싸게 느껴집니다. 1년 후 은값이 300달러가 되면 현재 94달러도 싸게 보일 것입니다. 2년 후 은값이 400달러가 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은값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10%씩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 시 은값도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 산업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33년에 금을 몰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은도 전략 광물로 지정됐으니 유사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은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실물 기반은 ETF가 거의 없습니다. 선물 기반 상품은 장기 보유 시 가치가 감소합니다. 은행의 실버뱅킹은 매수와 매도 시 각각 3.5%씩 총 7%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은값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값 움직임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지표입니다. 은값 상승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값 하락은 미국의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인공지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은에 의존합니다. 은값 상승은 이들 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은 공급 안정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에 투자하신 분들은 은값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은값 동향이 투자하신 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은에 배분하십시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장기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십시오. 은값이 목표가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은만 보유하지 마십시오. 금, 주식, 현금도 함께 보유하십시오. 한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은 시장을 계속 관찰하십시오. 중국의 정책, 미국의 대응, 빅테크의 수요, 광산의 생산량을 추적하십시오.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훈한 실버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은값이 94달러를 넘어선 것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은값과 금값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겠지만 현재보다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금은 비율이 52에서 15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값은 현재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드문 기회입니다. 은과 금의 관계가 재조정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을 이해하시고 위험을 관리하십시오. 준비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